라미가 또 메네라 터져가지고 썼던 트윗을 지웠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라미가 메네라로 굉장히 유명해요. 초창기 때부터 메네라로 많이 유명했는데, 라미가 왜 메네라인 거를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로 메네라 끼를 드러냈었냐면은, 라미가 다른 애들보다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특출난 특기나 장점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호로라이브에 데뷔를 했지? 이런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야. 참고로 노엘도 초반에 그런 소리 들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포르카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오다노부 히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블랙 기업에서 때려치고 졸업한 다음에 호로라이브 들어와가지고 포르카로 데뷔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애예요. 그리고 뭐 도탄 또 니코동에서 배그 방송인으로 유명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개씨 팝고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라미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기들에 비해 가지고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주눅도 많이 들었고 자존감이 박살난 상태라서 메네라를 많이 터뜨렸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가 이제 청소부 비하 발언에 엮이면서 나락으로 다이빙 쳤다가 다시 기어 올라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내비치면서 술 처마시고 술주정도 좀 하고 질질 짜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라미의 메네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건전한 메네라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한테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피싸고 시청자랑 기싸움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메네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이런 애들은 돈 내놓으라고 기싸움 오지게 하고 무조건 자기 말에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정긍정만 해라, 이런 표독 메네라가 있는데, 이런 애들 방송을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쵸? 그런데 라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문제를 찾아. 그러면서 팬들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힘내 이러면서 정긍정해주고 달래주고 하잖아. 그래도 잘 나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달래주면 금방 나아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라미는 달래주더라도 사실상 그 위로가 자기한테까지 안 와닿는 스타일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심하게 티는 내지 않고 아 고마워 하면서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라미는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가지고 아무리 메네라가 터져도 대놓고 그렇게 심하게 드러내진 않아요.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가 메네라 터졌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라미는 속으로 꾹꾹 참는 스타일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시청자들한테 표독스럽게 구는 일은 잘 없고, 시청자가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건전한 메네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 이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사소한 한마디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은 재미없네 뭐 이런 한마디 치잖아. 그러면 야 내가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미없다고 하면 나도 방송하기 싫지 뭐 이러면서 주고받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 능글맞게 받아치고 흘러듣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라미는 그런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제대로 꽂혀가지고 메네라가 쳐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구력은 있는데 HP통은 큰데 방어력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청소부로 한번 나락도 갔다 온 애라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눅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메네라 같은 게 바로 이 라미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방송 보면 얘가 그렇게 메네라란 말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메네라 엄청 심한 카나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건전한 메네라 중에 한 명인 게 뭐냐면은, 카나타는 웬만하면 방송에서 드러내지 않고 시청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재밌는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는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맹견에서만 살짝 드러내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는 티를 내지 않겠다. 왜? 즐겁고 싶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나의 고민과 걱정을 같이 부담을 시킬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카나타라면은, 이 라미도 카나타에 가깝게 최소한 티는 나는데 본인 자체는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카나타는 진짜로 방송 보면 메네라라고 생각을 못해. 근데 카나타로 방송 그렇게 즐겁게 해놓고 노조무 계정에서 피 오지게 싸는 거야. 아 오늘 방송 망했어 이러면서 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이러고 난리를 쳤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나타는 안 보이는 데 가서 뒤에서 질질 짜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뭐 라미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업계 음지인 이리암 출신인 것답게 육수 장사의 전문가입니다.
이리함은 이제 모바일로 하는 방송 어플이고 거기서는 진짜 자기가 뭐 이야기하는 게 없고 그냥 시청자 채팅만 읽어주는 거예요. 시청자 채팅 올라오면 그거 읽고 채팅 안 올라오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뭐 말 좀 해보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채팅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주는 게 그게 유일한 컨텐츠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방송을 쳐하던 애가 호로라이브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육수 우리는 거 하나만큼은 스페셜리스트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들어와서도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메네라 아닐 때는 시청자들 상대로 아양떠 떨면서 방송 잘했어요. 너랑 동거하고 있는 동거 여친 유쾌한 라미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육수를 우리는데 진짜로 꼴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야하고 귀여운 여친 무브를 잘 보여줬었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루시아 다음가는 가치코이 멤버로 손꼽히고 있었고 실제로 구독자 숫자에 비해 가지고 높은 슈퍼챗 수익을 거두는 멤버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슈퍼챗 랭킹 12위에 슈퍼챗으로만 32억 원을 벌었습니다. 굿즈 수익까지 더하면은 한 50억은 벌었겠죠. 어쨌든 상당히 호로라이브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런 라미를 메네라 터트리게 만든 호로라이브 멤버가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구냐? 바로 가치코이 장사의 스페셜리스트 사카마타죠. 얘는 진짜 스페셜 오브 스페셜입니다. 호로라이브 6기생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데뷔 방송 첫날부터 호로라이브 최악의 악녀다, 제일 위험한 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정도로 방송한 직후 각계각층에서 얘는 정말로 위험하다, 여러분들 사카마타 방송 볼 때는 조심하시기 바란다, 대가리 깨져가지고 통장 잔고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온갖 곳에서 다 나왔다니까. 어느 정도 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저기 캬바쿠라 가서 돈 쳐날린 놈들은 이만큼 위험한 애가 그때 그 캬바걸 느낌을 받은 거야. 얘 방송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호러스타놈도 이거 보자마자 자기 시청자들한테 경고했다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그쵸? 그 정도로 진짜 노골적인 수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안 들 정도로, 와, 얘가 왜 이렇게 애교도 잘 떨고 노골적인 내숭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대가리가 깨질 정도로 압도적인 육수장사 능력을 보여준 게 바로 사카마토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가치코이 전형 특채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 수급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얘가 학고 시절에 이제 전생이죠. 마루이 와카 학고 시절 아침 방송 켜가지고 아침마다 200만원씩 수금을 했어. 미쳤죠. 저녁 방송도 아니고 아침에 켜가지고 200만원을 수금한다니까. 와, 그것도 구독자가 1만 이하인 시절입니다. 게다가 3D 모델링 펀딩을 하는데 1000만원이 목표였거든. 근데 거기서 이 73명한테 2900만원을 모금을 합니다. 미쳤죠? 수천 명한테 받은 게 아니야. 73명한테 2,900만원을 받았다니까. 와, 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에서도 회사가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헤쳐먹겠다고 회사 저격하고 나가면서도 졸업 라이브에 퇴직금 1억 3천을 땡기고 나갔다 라는 거죠. 사이버 스캠 맞습니다. 장사 방식이 거의 사이버 스캠이야. 게다가 지금 현재 아마가이 루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 활동하면서 1분 통화에 10만원짜리 상품 걸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장사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수들한테 돈 뽑아내는 능력 하나는 진짜 미친 애가 맞아요. 얘보다 더 대단한 애는 루시아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사카마타는 데뷔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했죠. 일단은 데뷔 방송 때부터 육수 장사에 도 같은 애라 가지고 일단 전생 팬들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전생 팬들 챙겨야 되잖아. 그러면서 실수인 척 시청자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면 되지? 오타쿠군이라고 부르면 되나? 오타쿠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생 팬들을 부르던 이름인데 실수인 거 아닌 척 버티워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오타쿠군이니까 제가 오타쿠군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이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사치니까 범고래니까 사육사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오타쿠군이라고 불러도 귀여우니까 나는 앞으로도 오타쿠군이랑 사육사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쓸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말 실수인 척 비늘
뱀뱀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하수야. 자연스럽게 너네들 버튜버 방송 보니까 오타쿠 맞지? 그러면 내가 오타쿠군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쵸?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전생팬도 달래면서 완벽하게 호로라이브에 말뚝을 박았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따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카마타가 구멍가게에서는 잘 나갔잖아. 골목 시장에서는 엄청난 수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카마타의 그 장사 실력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볼거리였는데 뭐 제대로 먹혔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노골적으로 내숭 떠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압도적인 애교가 있다 보니까 방송 능력도 출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루시아의 뒤를 잇는 호로라이브 가치코이 장사의 스페셜리스트고 에이스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내숭인 거 알면서도 빠져들게 된다니까. 사카마타의 방송이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장사 방식은 이제 루카 방송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라프라스가 진짜로 워낙 압도적이라 가지고 거의 못 따라갔었거든. 근데 라프라스가 지발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지니까 사카마타가 유유히 역전해가지고 호록스의 1위까지 찍었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라프라스가 지가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이 차이가 여전히 메꿔지지 않을 정도로 라프라스는 진짜 악마의 재능이긴 했어요. 뭐 육수장사고 그딴 거 없이 그냥 오직 재능빨로 사카마타를 개발랐다니까. 사카마타는 어떻게든 오타쿠들한테 사랑받아 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라프라스는 지 심심할 때마다 방송 척혀가지고 대충 30분 찍하고 방송 끄고 슈퍼챗 읽어달라니까 나는 슈퍼챗 읽기 재미없어가 안 읽을란다. 데이비 방송도 원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루이가 자꾸 더 하라고 해가지고 30 한 거다. 그래가지고 30분까지 했는데 자꾸 이것도 하면 안 될까 저것도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늘린 거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개판이었다니까. 어떻게 이런 애를 데뷔시킨 건지, 어떻게 호로라이브 오디션에 합격한 건지 이해 안 갈 정도로 개 막장애였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도 너무 워낙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호록스에서 거의 독주를 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카마타가 과연 루시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요것도 굉장히 볼거리였단 말이야. 그쵸? 일단은 사카마타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세계 슈퍼챗 랭킹에 랭크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루시아가 뒤진 다음에는 계속 활동하는 사카마타가 언젠가는 루시아가 번 돈을 따라잡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카마타조차도 뒤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루시아의 슈퍼챗 기록을 따라잡지 못하고 전세계 슈퍼챗 랭킹 13위 31억 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미의 바로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참고로 루시아는 46억이에요. 한참 남았었죠. 라미한테 역전하고 나서 졸업했으면 또 라미 메네라 터졌을 텐데 아쉽게 됐죠. 누적입니다, 누적. 자, 육수장사의 단점이 뭐냐? 일단 육수장사는 진짜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계속 물 관리해줘야 되고, 진짜 여자친구처럼 계속 집착하고, 댓글 올라오면 하트 눌러줘야 되고, 트위터도 확인하면서 인용, 리트윗, 좋아요, 댓글 또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라프라스랑 오조 같은 이제 만지구미 애들이랑 비교하면 수익은 확실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쵸? 근데 가성비가 안 좋아. 왜냐면 방송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크거든. 그쵸? 근데 오조 같은 애는 6개월 동안 방송 안 켜도 슈퍼챗으로 6개월 만에 방송 한 번 시켜가지고 3, 4천씩 땡긴단 말이야. 미친 애라니까. 그쵸? 이런 거 보면 진짜 방송하기 싫어지지. 그쵸? 아니 3D 라이브에 한 방에 2천만 원을 번다니까. 자, 이거 보면 진짜 개빡치긴 한다. 그쵸? 여튼 이런 식으로 부지런하게 사카마타가 방송을 하다가 방송 외적으로 너무 시키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때려쳤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때려치는 걸 오조가 제일 이해 못하죠. 왜? 아니 방송 외적으로 시키는 게 많으면 방송을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사카마타는 절대로 방송을 등한시하고 태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자기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육수들을 상대로 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카마타가 신인 데뷔한 다음에 라미를 점점 추격하니까 라미가 메네라가 터졌었죠. 사카마타가 데뷔 이후에 압도적인 가치코이 장사 실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라미를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미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자기 시청자 빼앗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라미의 방송을 보는 유키민들도 안 거지. 보니까 라미가 가치코이 장사를 해주니까 봤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신인 데뷔하는 사카바타 보니까 육수 장사 제대로 하는 거야. 똑같은 방송 스타일인데 얘가 더 귀엽네? 얘가 더 꼴리네? 이러면 그냥 사카바타 방송 보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키민 중 한 명이 슈퍼챗으로 돈 쓰면서 나 이제 오시엔 할게, 사카바타 방송 보러 갈 거다, 이렇게 슈퍼챗을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슈퍼챗에 라미가 바로 메네라가 터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라미가 울면서 사카마타 방송 보러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왜 꼭 그거를 슈퍼챗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울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리누키 나오고 개판 난 거야. 그래서 아직도 유키민들의 별명이 오시엔입니다. 오시엔의 민족이라고 불려. 그놈들, 그래서 양아치 같은 놈들,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카마타랑 라미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했어요. 왜냐면 신인 데뷔를 했으면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시청자도 넣어주고 후배들 방송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 게 예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미나 5기생 애들도 그런 식으로 선배들 구독자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본인들이 이제 넣어줘야 될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쳐울어버리면 사카마타 입장에서는 얼마나 뻘쭘하겠어. 그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루시아가 지진 다음에 가치코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대거 FA로 풀려났죠. 그래가지고 이 루시아의 시청자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하면서 이제 사카마타랑 라미랑 경쟁을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때 역시 사카마타 방송으로 많이 흘러가가지고 라미가 또 한 번 메네라가 터졌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또 사카마타랑 불화설까지 터졌단 말이야. 근데 이후에 둘이서 비즈니스 합방 한번 했어요. 비즈니스 합방하면서 우리 사이 좋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거 보잖아, 라미 진짜 초반에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친한 사이 아니야. 근데 하도 얘네들 싸웠다, 사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합방한 거라 가지고 졸라 뻘쭘해하는 게 티 많이 나요. 근데 사카마타가 워낙 프로마인드가 특출난 애다 보니까 친한 척 잘하더라. 그쵸?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서먹서먹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제 라미의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죠. 결국은 자기의 특기, 자기가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육수 장사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이 특기를 갈고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메네라 터지는 것보다는 자기 시청자들이랑 자기 방송을 중심적으로 키워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정말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춤이랑 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안건도 많이 받아서 얘 안건으로 노래 부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CM송도 부르고 애니메이션 곡도 불렀어. 저기 버튜버 사촌왕이 그 노랑머리랑. 그쵸? 근데 나는 왜 노래 안건을 라미한테 주는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호로라이브의 음치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쵸? 여튼 사카마타 졸업하면서 이제 자기 아프니가 쏙 빠졌죠.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진짜 뭐 약이라도 빤 것처럼 진짜 하이한 기분으로 막 방송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사카마타 졸업 후에 가치코이 방송 시청자가 루시아 때처럼 FA로 쫙 풀리게 된 거야. 이제 사카마타 방송이 없으니까 누구 방송을 보러 가야겠어. 또 가치코이 장사해주는 애 방송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키하는 라미가 방송을 켜가지고 그 전설의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가 나왔어? 야, 얘들아, 오시엔에서 갔던 놈들 지금 돌아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준다. 진짜로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쳐웃으면서 했다니까. 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메네라가 아니야. 그쵸? 그치. 살아남은 라미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더 이상 메네라라고 부르기에는 어렵게 보일 정도로 멘탈이 정말로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멘탈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눈치 보는 버릇은 여전히 있습니다. 유키하나 라미는 예전부터 노래에 자신이 없었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근데 자기 노래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메네라 한번 터져가지고 내 노래가 너무 싫다,
이렇게 글을 딱 쓴 거야. 근데 그걸 보고 팬이 나는 라미 노래 참 좋아하는데 너무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잖아. 그쵸? 나는 네 노래를 참 좋아하고 너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자책하지 말라라는 소리란 말이야. 위로하는 방식을 조금 장난스럽게 가볍게 답글을 단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라미가 그거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든 거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매네라 터져가지고 괜히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트윗은 지웠어요. 하면서 대가리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말이 오질나게 쳐나오고 있다. 이거죠.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저런 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한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라미의 곡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노래 싫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금 첫 싸우는 중인데 실제로 이제 뭐 라누베 용왕님이 하는 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라누베 작가도 자신이 과거에 적은 농림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근데 그 농림이라는 작품 똑같다고 해가지고 팬들한테 욕 오지게 쳐먹었어요. 저도 농림 좋아하는데 이 새끼가 애니메이션 화도 되고 작품 괜찮거든. 근데 자기 흑역사라면서 그거는 내가 쓰고 싶은 작품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그게 그런 장르가 유행해가지고 대충 쓴 거였다. 이딴 소리 쳐한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 장기둘레 같은 소아성애자 같은 작품 쳐 써놓고 그거는 자랑스러워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욕하는 거는 아무리 원작자라고 하더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미가 내 노래가 너무 싫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매네라도 라미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는 있었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튼 저런 팬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라미는 굉장히 깊게 마음에 담아두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멘탈이 자주 흔들린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댓글로 난리가 나니까 라미가 이제 수습을 한다고 댓글을 몇 개나 쳐달았더라. 다섯 개를 연속으로 쓰면서 수습을 막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제 노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보컬 트레이닝은 마음의 트레이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노래 더 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노래 실력에 자신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도 단단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좋아지면 더 이상 그런 약한 소리 할 리가 없게 되잖아. 그쵸? 마음도 단련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수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해가 있으셨는데 제 노래 실력이 부족한 게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말 한 거지. 저는 제 오리지널 곡은 좋아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 댓글들 보고 마음이 가벼워져가지고 내일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부정적인 트윗은 지우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매네라 터뜨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댓글을 트위터를 5개 6개 연속으로 막 쳐올리면서 난리를 쳤었다 라는 거예요. 여튼 요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라미가 또 매네라 터뜨려가지고 트윗을 썼다 지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